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변에 땅과 집은 널려 있는데 과연 내 땅은, 내 집은 어디 있을까? 고민 많은 분들을 위해 오늘도 매력적인 부동산 정보가 좋은 부동산 콘서트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비노선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비노선은 송도에서 서울 청량리를 거쳐 경기도 마석 구간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사업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위주로 부동산 시장 역시 들썩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전화 연결 02-866-4362번으로 전화 상담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 번호 070-8836-5683번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이슈와 함께 특급 매물 2가지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부동산 콘서트는요. 가치투자연구소 강성욱 대표 그리고 이규미 이사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고속열차하고 일반 열차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번 대답해볼까요? 네. 고속열차는 말 그대로 고속이니까 중간에 이제 거치는 거 별로 없이 그냥 네. 쭉 가는 거고, 네. 일반 열차는 이제 거쳐가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느리죠. 네, 네. 네, 가장 아주 일반적인 대답을 하셨는데요. 사실 고속열차, 일반 열차에는 거쳐가는 게 많은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하면 이제 키로수에 대한 제한입니다. 보통 200km 이상 가면 시속 고속열차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0km 이하 밑으로 이제 미만으로 가면 일반 열차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야구도 많습니다. SRT도 있고, KTX도 있고, GTX도 있는데, 야구까지 물어보시면 또 혹시 그것 같아서 그런데요. 어쨌든 빨리 달린다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GTX는 이제 아무래도 광역급행 열차라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광역급행 열차라는 건 이제 하나의 도시에서 다른 도시까지 도시를 연계하는 형태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류는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A 노선, B 노선, C 노선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B 노선 같은 경우 가장 조금 문제점이 이제 되었던 건데, 이게 2014년에 이제 시작을 해갖고 예비 타당성 조사 들어갔었는데요. 사실은 0.33 정도로 BC 분석이라고 베니핏 코스트 분석이 떨어졌습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100원 들였는데 실제로 이제 타시는 분이 해가지고 한 100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서 100원 들였는데 한 0.33원이 33원이 나왔기 때문에 33원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제 예타에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다시 추진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선정이 됐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이제 이번 2025년까지는 우리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모든 걸 2025년까지는 다 완공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더 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A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장 빨리 이제 완공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2023년이고요. 최근에 이제 B 노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B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송도에서 출발해서 이제 청량리를 거쳐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좀 확장이 사실은 돼서 올라갔습니다. 이번 예비 타당성에 이제 신청에 이제 들어간 상황인데요. 결국 이제 남양주 마석까지 가는 형태로 해서 한 그 베니핏 코스트 분석 1이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통과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주변의 지가 상승은 당연히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 조사 대상 사업으로 포함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예상적으로는 2020년에서 2025년까지 총 한 80km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요 노선 자체는 확장이 돼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신호선 같은 경우도 어쨌든 예비 타당성은 무난히 통과를 또 실질적으로 했고 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각 지역이 지나가는 지역 쪽에 있어서는 부동산에 이제 많은 관심을 이제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퀴즈를 제가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네요. 네. 열차가 지나가면 보통 이제 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왜 이게 지가가 올라가고 주변에 이제 아파트라든지 가격들이 올라갈까요? 아주 상식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뭐 흔히 역세권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주위로 많이 발전이 되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덩달아 편의시설도 생기고 그러면서 지가가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사실은 이제 여기 들어가면 이제 우리나라는 역세권에 대한 법률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역세권이 만들어지면 그 역 주변으로는 이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용적률이라든가 또 이제 건폐율 자체가 기본적으로 한 150% 상향을 만들어지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변이 어쨌든 이제 특별계획구역으로 많이 선정이 됩니다. 지구 단위 구역이 되지만 특별계획구역이 되면 거기에 따라 더 이제 많이 이렇게 층수를 올릴 수 있겠죠. 넓게 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밀도 직접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아무래도 역세권 되면은 편하지 않습니까? 출퇴근하기도 편하시고 역을 통해서 또 이전하기도 편하시고 이전에 이제 그 A 노선 같은 경우가 이제 킨텍스라든가 또 나중에 파주까지 연결이 되지만 또는 동탄, 삼성에서 동탄까지 이렇게 연결되게 되는데요. 뭐 그 같은 경우 서울 시간 자체가 예전에 1시간 30분 걸렸던 게 뭐 한 20분 정도로 단축이 되기 때문에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접근성이 뛰어나면서 그 지역 자체가 서울에서도 가까워지고 또 하나 직접 개발이 되기 때문에 주변이 상업지역이 있으면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이 좀 더 고밀도로 할 수 있고 편리성이 더 두게 되겠죠. 이제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어쨌든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는 주변에는 관심을 항상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 현상을 늘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좀 단계별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문적으로 하면 예비 타당성을 거쳐서 또는 타당성을 거치고 그다음에 기본 설계를 하고 상세 설계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착공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 도심이냐 비도심에 따라 조금씩 이제 가격 상승의 폭은 틀려지는데 어쨌든 여기는 도심 구간을 이제 지나가게 되고 거기에 따라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되기도 하고 서울 근접성이 또 뛰어나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 가격이 통상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제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존에 이제 A 노선 같은 경우는 확정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B 노선, C 노선은 예비 타당성에 대한 통과 문제 때문에 이제 그동안 문제됐었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모든 걸 지금 거의 통과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2025년까지는 다 완공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으로도 아마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 부동산 가치 상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정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첫 번째 매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화면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매물은 영등포 대림 삼거리역에 위치한 오피스텔 매물입니다. 위치는 대림 삼거리역에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층수는 지상 2층이지만 실제로는 4층 높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은 20.80제곱미터, 준공은 2015년 7월 완료가 됐고요. 분양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억 3,800만 원, 임대 시세는 전세 시 1억 2,500만 원이고요. 월세 시 보증금 1,000만 원에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실투자액은 전세 시 1,3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매물은 영등포 대림 삼거리역에 위치한 오피스텔 매물입니다. 이규미 이사와 매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입지 여건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면 떨어진다라는 어떤 강박관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상 접근을 많이 안 하시는데요. 특히나 전세로 오피스텔을 산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곳에 입지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수익을 내시려고 한다면 뭐 임대를 하실 때 임대 수요를 파악하셔야 되고 차익을 보시려고 한다면 왜 이 물건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차익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깔려져 있습니다. 신길 뉴타운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신안산선의 개통이 이미 착공이 내년으로 예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착공이 내년이라고 하면은 빨리 서둘러서 올해라도 사둬야 되는 그런 급하게 서두르는 그런 매물로 자리할 수가 있는 곳에 입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오피스텔의 가장 큰 장점이 중에 하나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익형 매물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그럼 누구에게 수익을 내고 누구에게 임대를 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중국 바로 앞에 강남 성심병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의 직업
직업의 특성상 사실은 3교대인데요. 3교대 하는 간호사분들이 먼 곳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뭐 야근을 하고 새벽에 또 통근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특히 도보권 거리 안에 있는 충분히 조금 더 고급화된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내가 주거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강남 성심병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성심병원에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이라든가 의사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져 있고 또 굉장히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많은 임차 자체가 이곳에 종사하는 분들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의 입지는 사실은 수익과 차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입지로서는 더 이상 나무랄 수 없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통면에서도 그렇고 시설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긍정적인 입지 요건을 갖췄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등포 대림 삼거리역에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이 주변에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예전에 대림동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혐오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신안산선이 이제 곧 착공에 들어갑니다. 내년에 착공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 착공이 바로 인접해져 있습니다. 착공이 근접할수록 집가가 상승하고 주변에 있는 집값이 흔들흔들 한다는 거는 이미 부동산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2018년이면 이제 사실은 반년밖에는 안 남았죠. 18년에 그러한 어떤 호재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호재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 서부 간선도로라든가 여의도에 있는 국회대로들이 지하화되면서 영등포 지역에 굉장히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녹지들이 이제 충분히 계속 많이 생겨질 텐데요.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되면서 굉장히 이슈로 많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반포 지역의 호재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신안산선이 들어온다라는 여기에 호재까지 같이 더불어서 가져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작은 금액을 가지고 그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의도의 수요를 흡수한다라는 것은 고직업군이자 금융권의 직장인들을 내 임차인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호재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도 걱정하지 않으시면서 차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신안산선 2018년 착공 예정인데요. 수혜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또 여의도의 임차 수요를 흡수하면서 새로운 발전축으로 부상하지 않을까 또 기대되고 있는 매물입니다. 그렇다면 매물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어떤 장점을 갖추고 있는 매물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미 착공이 이루어져서 임차를 한번 거쳤기 때문에 임차에 대한 검증이 한번 더 이루어졌던 그런 매물입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인데 공급이 나왔네요. 그리고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 성심병원이라든가 여의도에 근무하는 고직업군에 해당하는 어떤 임차인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임차를 했을 때 임대인들이 도대체 내가 월세를 어떻게 받지? 아니면 내가 이들의 수요를 어떻게 감당을 하지라는 그런 수요를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가 굉장히 훌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들이 임차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수요가 더 이상 이만큼은 반영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넓은 거실이라든가 고급스러운 실내 장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매물에 한번 들어오시는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거지를 다 일탈하지 않으시려는 수요 경향이 굉장히 강해서 월세든 아니면 전세든 두 가지로 내가 목돈이 필요하다면 전세로 또 내가 수익이 필요하다면 월세로 또 얼마든지 변모 가능해서 이분들로 인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떤 트러블들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깨끗하고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매물의 실내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이 매물의 가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영등포 대림 삼거리 오피스텔의 매물 가격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부가세가 포함되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를 내신 분들은 이 부분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1억 3,800만 원에 분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세를
2,500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미 맞추어져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1,300만 원만 투자를 하신다면 차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내 소유의 매물로 확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또 임차인들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직장군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한번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호재들이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벅찰 만큼 많이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1차적으로 또 아니면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호재들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저렴한 가격, 1,300만 원을 가지고 이 매물을 매수하신다면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매물 만나봤습니다. 입지 여건부터 매물 분석까지 꼼꼼히 함께 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매물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요, 영등포 시장역 근처에 있는 통건물 매물입니다. 위치는 영등포 시장역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면적은 대지 면적 161제곱미터, 연면적은 473.5제곱미터입니다. 층수는 총 5층 고시원 건물로 되어 있고요. 준공은 1991년 7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매매가는 23억 원이고요. 임대는 보증금 6억 1천만 원에 월세 820만 원 예상됩니다. 대출은 9억 원이 예상되고요. 따라서 실투자액은 7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매물은 영등포 시장역에 위치한 통건물인데요. 먼저 자세한 입지 여건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제 영등포 여의도를 이제 좀 보시려면 사실은 이제 서울의 3도심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강남은 굉장히 발달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한양도성이라고 하는 종로나 명동 같은 경우도 크게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등포 여의도 자체는, 여의도는 굉장히 이제 발달을 많이 했고요. 영등포도 이제 신안산선을 축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발전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재건축, 재개발 등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범물권 같은 경우는 영등포 어쨌든 시장역에서 바로 도보로 한 2분 거리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올림픽 도로 굉장히 이용하기 편하죠. 그 다음에 서부간선도로도 아주 굉장히 이용하기 편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의 생활권이라든가 영등포의 생활권, 백화점이나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또 자연스럽게 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 재래시장이라든가 또 청과시장도 인근에 있고요. 경찰서라든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아크로 타워스퀘어도 최근에 입주를 시작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다양한 어떤 형태의 편의시설, 이런 시설들이 있고 또 초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초역세권인 만큼 교통면에서도 손색이 없고요. 시설면에서도 다양한 편의시설 갖춰져 있어 긍정적인 입지 여건 돋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는 개발 호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영등포 시장역에는 어떤 개발 호재가 좀 산재해 있을까요? 사실 개발 호재가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큰 형태에서 이제 거시적으로 보는 형태하고 미시적으로 조금 보는 형태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거시적으로 보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3도심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영등포가. 그동안 아무래도 개발이 조금 미진했었는데요. 거기에 따라 어쨌든 하나로 이제 또 한 축으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돼 있는 것이 이제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과 이제 실천 계획인 생활권 계획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마지막 광역철도망이죠. 신안산선 자체가 지금 이쪽으로 어쨌든 영등포 이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역으로 지나가고 여의도로 지나가죠. 그다음에 신풍이라든가 독산을 지나가게 돼서 또는 안산 쪽이나 광명 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노선 자체는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이제 광역철도망 중에서는 유일하게 서울에서 남아 있습니다. 착공이 안 된 건데 내년 초에 이제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수혜를 굉장히 많이 입을 수밖에 없는 형태고요. 그것이 지금 이제 선반영이 되어서 최근에 그 주변에 신길 뉴타운이라든가 주변 지역의 지가라든가 굉장히 상승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산선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 있는 어쨌든 3도심 하나의 도시 재생 사업에 축이 되어 있는 것이 영등포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향후의 개발이나 발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재개발이라든가 또는 재건축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계속 진행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지역 자체는 그동안에는 3대 도심 중에서
뭐 미개발 지역이었지만 향후에는 더 이렇게 발전이 많이 돼서 또 3도심으로 또 어깨를 겨눌 수 있는 정도의 뭐 그 정도로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뭐 서부관선도로 뭐 지하화 문제라든가 또는 바로 인근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국회대로 지하화하고 상부 공원화 사업도 현재 지금 공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편리하게 되고요. 바로 조금만 내려오신 바로 영등포가 하나의 중심 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는 향후에 꾸준한 집가 상승과 또 안정적인 전월세가 또 굉장히 강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월세가 강하다 보니까 공실 자체는 거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의 3도심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좀 미진했던 영등포, 그렇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는 개발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주변 입지 여건, 뭐 개발 호재 이런 거 말고 매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매물 자체는 이제 그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총 5층으로 된 고시원 건물 형태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좀 오래됐습니다만 1991년에 이제 준공해서 거의 지금 공실이 없이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 자체는 이제 향후에 집가 상승에 대한 어쨌든 가능성도 충분히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는 외관의 모양도 어쨌든 오래됐지만 리모델링을 한번 거쳤기 때문에 깨끗한 형태로 갖춰져 있고요. 내부도 어쨌든 이제 그 말씀드린 공실이 없는 상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동선이라든가 내부 설계도 잘 가꾸어진 그런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물 특징까지 살펴보는 동안 상당히 많은 투자 포인트가 지나갔습니다. 이 많은 투자 포인트들 중에서 핵심 투자 포인트를 좀 꼽아 본다면 어떤 것들 꼽아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투자 포인트를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좀 이렇게 나눠 보시면 아무래도 입지성에 대한 강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동산이 이제 입지하고 있는 것이 입지가 좋으냐 안 좋으냐 미래 가치 있느냐는 결국은 입지가 어느 정도 훌륭하냐가 그 가치를 가장 많이 따지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투자와 관련된 수익성에 대한 문제를 조금 이제 보셔야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입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등포 시장역에서는 뭐 도보로 뭐 2분 거리에 아주 초역세권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여의도 같은 경우 차량으로 뭐 1분이면 바로 여의도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건 아주 좋은 아주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등포역도 조금 내려오시면 바로 이제 그 한 코스 밑에 영등포역이 있지만 여기가 신안산선이 어쨌든 나중에 지나가기 때문에 신안산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광역철도망 중에서는 실제로 서울에서 마지막 남아 있는 데다가 신안선 관련해 갖고 이제 착공과 관련해서 지금 그 주변 지역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신길 뉴타운이 굉장히 가격 상승이 많이 된 것도 그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한 코스 밑에 이제 그 신안산선이 이제 지나가면서 역세권의 효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호선, 5호선이죠. 영등포 구청역에도 실제로 한 6분 정도면, 6, 7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추가적인 역이 하나 더 생긴다. 이게 가장 입지성으로는 훌륭한 이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투자성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안산선이 착공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게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범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대로 지하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등포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주변이 지금 지구단위 계획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되어서 이제 상업지역이 지금 이제 현재는 상업지역을 철거해서 지금 이제 그 건물을 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지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시적으로 보면 그 주변 지역이 역세권 개발로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그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지금 늘 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재 가치가 많은 상태고 현재 가치는 마찬가지로 또 임대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매물로 영등포 시장역 통건물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 분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매물 가격 분석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영등포 이쪽이 아직은 개발이나 이런 쪽들이 덜 됐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매력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매매가는 23억 원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현재 보증금이 6억 1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월세가 한 820만 원씩 나오니까 굉장히 월세가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출 같은 경우는 현재 한 9억 원 정도의 지금 대출이 나와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보면 예상한 실투자액은 한 7억 9천만 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형성이 되고요. 이 부동산 같은 경우 활용 전략은 어쨌든 전월세가 굉장히 강세한 지역으로 있어가지고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을 원하신다면 초역세권에 향후에 미래가치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부동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주변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지금 내재해 있어서 자본이익도 같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일거양득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 개발 전인 만큼 저렴한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렴할 때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두 번째 매물, 영등포 시장역에 위치한 통건물 만나봤습니다. 개발 호재부터 매물 분석까지 모두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역시 투자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첫 번째 매물로 영등포 대림 삼거리역 오피스텔과 또 두 번째 매물로 영등포 시장역 통건물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매물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매물은 영등포 대림 삼거리역에 위치한 오피스텔 매물이었죠. 예상되는 실투자액은 전세 시 1,3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매물 영등포 시장역 통건물 만나봤습니다. 예상되는 대출 금액도 9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요. 따라서 실투자액은 7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콘서트에서는 전화, 문자 상담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번호 02-866-4362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 번호는 070-8836-5683번 열려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와의 상담 가능하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부동산 콘서트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알찬 매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